이번에는 트럼프 논란의 밈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220명을 초청해서 버지니아주 골프장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개최가 됐었고요.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이 만찬을 위해서 총 1억 4,800만 달러를 지불했다라고 하고요.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 측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석자들이 직접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행사가 일어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 누가 참석했구나라는 거는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트론이라는 코인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이었습니다. 행사에서 가장 많은 밈코인을 보유한 인물로 특별한 시계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행사에는 그 디파이 논의를 위해서 상위에 있는 25개, 25위 투자자로 자리한 창립자 케인 워릭도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리서치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 보유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NBA 챔피언 라마 오돔도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서울 도쿄 기반 암호화폐 관리 기업인 하이퍼리즘의 오상록 대표가 암호화폐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자를 제작하면서 이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안에서는 참석이 좀 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행사장 밖에서는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상원 의원과 전직 관료들이 반부패 시위를 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만찬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CNBC는 이번 행사에 220명의 투자자와 업계 인사들이 참석을 했지만 많은 이들이 호평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형편없는 음식 그리고 느슨한 보안에 불만을 제기한 목소리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일각에서 한 참석자가 음식이 별로였고 물이나 트럼프 와인 외에는 제공되지 않았다라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을 가지고 저녁 만찬을 만든 거기 때문에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참석은 했지만 굉장히 짧게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자들하고 살짝 대화만 했을 뿐 일반 참석자들과는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일단 불만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보안도 굉장히 좀 허술해서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떠난 후에는 경호도 굉장히 느슨해졌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도 이 저녁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시계도 받았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밈코인,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그 만찬장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암호화폐의 밈코인도 그만큼의 역할이 좀 충분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데스크 기사를 좀 보면요. 미국이 다시 암호화폐 중심국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했었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밈코인을 보통 이제 사람들은 도박 혹은 폰지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스틴선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도지코인 같은 사례를 봤을 때는 새로운 사용자들을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좀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백악관이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저스틴 선은 좀 부각을 받으면서 따로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여행을 예약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반 결제 수단,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일반 결제 수단 사용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 페이 그리고 암호화폐 여행 플랫폼인 트라발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좀 봤을 때 한 2배 정도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여행객들은 부자만 있나?"라는 제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4 년에 트라발라에서 암호화폐로 진행됐던 예약 금액이 8천만 달러로 YY 대비해서 7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여행객들의 평균 예약 금액은 1,211 달러로 일반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469 달러인데 이거 대비해서도 한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체류 기간이 더 길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약을 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로 호텔을 예약한 이용자는 57% 이상 높은 비율로 같은 플랫폼에서 재예약을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정화폐 사용자 대비해서 3배 정도 높은 창출률을 보였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트라발라 CEO 같은 경우에는 웹3 기반의 직업을 가진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더 유연한 여행 패턴을 선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들의 지출 규모가 구매력뿐만 아니라 예약 습관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결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 결제 수단을 도입한 항공사들은 예약 건수가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2024 년에 여행이나 환대 사업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4%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보유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여행 결제에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암호화폐 결제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로 본다면 일단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똑같이 좀 환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환전 수수료 없이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내용까지 짧게 좀 볼 텐데요. 드로리안이 자동차 예약이나 재판매에 있어서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드로리안이 수의 블록체인에서 온체인 예약 시스템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해서 사용자들에게 곧 출시될 전기차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을 허용했다라는 기사이고요. NFT 콜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곧 출시가 될 전기차 알파 5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일단 드로리안이 40여 년 만에 선보이는 첫 번째 차량이라서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온체인 데이터 상에 배터리 상태나 유지 관리 기록 그리고 사고 내역이나 주행 거리 같은 부분들도 각종 데이터들이 같이 저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여행도 그렇고 자동차 시장 안에서도 코인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